여러분, 이번 한 주 마이크론 주가를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화면 차트가 딱 한 주의 롤러코스터예요. 화요일 6월 23일 하루 만에 13%나 빠집니다. 전 세계 반도체가 같이 무너졌어요. 그날 삼성 하이닉스 들고 계셨던 분들 마음이 좀 철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수요일 장 끝나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해요. 회사 역사상 최대 분기였습니다. 목요일에 주가가 15.7% 뛰었어요. 환호한 거죠. 근데 그게 딱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6.7% 빠지고 메모리 전체가 또 흘러내렸어요. 차트 마지막을 보시면 1127달러 부근이에요. 이 사이에 13% 폭락이랑 16% 폭등이 들어있던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사상 최고 실적의 환호가 딱 하루였다는 건 시장이 본 게 실적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봤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그렇듯 투자 조언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먼저 그 실적이 얼마나 좋았는지 볼게요. 화면 왼쪽이 실적 요약이에요. 분기 매출이 414달러, 1년 전 대비 346% 늘었어요. 4배 반인 거죠. 매출 총이익률이 84.6%고요. 매출 구성은 D램이 76%, 낸드가 24%예요. 오른쪽은 어닝콜 핵심이에요. 회사 역사상 최대 분기였고 마진은 역대 최고인데 다음 분기 전망을 86%로 올렸어요. 가이던스도 매출 500억, B갭 주당 순이익 31달러로 상향했고요. 현금 창출도 사상 최대였어요. 영업 현금 흐름 254억, 잉여 현금 흐름 183억 달러. 그리고 CEO 메로트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AI가 메모리 산업을 구조적으로 바꿔놨다. 더 센 말도 했어요. 공급이 수요를 언제 따라잡을지 가늠이 안 된다. 못 만들어서 못 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실적이 나빠졌다가 절대 아니었어요. 정반대예요. 역사상 가장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자, 핵심은 여기에요. 사상 최대 실적, 가이던스 상향, 다음날 16% 급등.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강세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환호가 딱 하루였어요. 바로 다음날 빠져버렸거든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에도 시장이 다시 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은 이번 분기를 본 게 아니라 사이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은 현재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미래를 말해요. 화면 펭귄 양옆을 보세요. 왼쪽은 지금이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다. 오른쪽은 지금이 메모리 사이클의 정점이다. 시장은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점 같으신가요? 아니면 한가운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양쪽 의견을 다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강세 쪽부터 보면요. 제일 눈에 띄는 숫자가 매출 총이익률 84.6%였어요. 1년 전 같은 분기에 이게 30%대였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36%에서 84%까지 1년 만에 마진이 무려 2배 넘게 뛴 거예요. 메모리는 원래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라 마진이 좋을 때에도 50에서 60%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84.6%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모리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라는 거예요. 부문별로 보면 이번 분기에 D램 매출이 67%, 낸드 매출이 99% 뛰었어요. 전분기 대비로요. 가격이랑 물량이 같이 오른 거죠. 영업 현금 흐름도 254억 달러로 분기 역사상 최대고요. 그러니까 현재만 보면 이건 슈퍼사이클이 맞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장사가 역대급 잘 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현재가 아니라 다음이에요. 강세론의 뿌리가 여기 있어요.
마이크론 CEO가 어닝콜에서 한 말이 핵심이에요. 메모리 산업은 AI 때문에 구조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처럼 좋았다 나빴다 하는 순환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빠듯한 수급이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회사는 단연 계약으로 장기 수요를 묶었고 설비 투자를 사상 최대로 늘리고 있어요. 강세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이 좋은 마진이 한 분기 반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길어진 공급 부족 위에 있다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를 계속 빨아들이는 한 사이클이 예전처럼 쉽게 안 꺾인다. 회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맞으면 지금은 정점이 아니라 긴 슈퍼사이클의 중간인 거예요. 참고로 HBM이 완판됐다는 표현. 이건 회사가 한 말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 표현이에요. 회사는 수급이 빠듯하다까지만 말했어요. 여기까지가 강세였어요. 그럼 시장은 왜 다시 팔았을까요?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좋은 숫자 때문이에요. 화면 차트를 보시면요. 메모리 3대장 삼성이랑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을 겹쳐봤어요. 지금 셋 다 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왼쪽 끝 2년 전 2023년을 보세요. 그때는 셋 다 큰 적자였어요. 같은 칸에서 같이 바닥을 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이 호황이 마이크론 한 회사의 실적이 아니라 메모리 산업 전체의 사이클이라는 거죠. 다 같이 좋아진다는 건 다 같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 특별히 중요한 게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랑 똑같은 곡선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네, 삼성 하이닉스 계좌도 정확히 이 사이클 위에 있어요. 올라간 만큼 내려왔던 게 메모리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다 같이 좋은 게 혹시 정점 아니냐는 의심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조금 더 볼게요. 올해 메모리 주식이 어디까지 올랐는지 보세요. 마이크론이 올해 거의 3배, 하이닉스가 3배 넘게, 샌디스크가 8배가 되었어요. 다 메모리가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디램 가격을 보면 1분기에는 90%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2분기에는 60%대로 상승 속도가 조금 꺾였어요.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르는 속도가 줄어든 거예요. 여전히 크게 오르는 중이지만 가장 빠른 구간을 지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높을 때가 종종 정점 부근이었어요. 그러니까 84.6%의 이익률은 두 얼굴이에요. 지금 최고라는 증거인 동시에 여기에서 더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신호이기도 한 거죠. 시장이 무서워하는 건 실적이 아니에요. 이 가격이 언제 꺾이느냐예요. 자, 약세론을 볼게요. 그런데 이게 좀 독특해요.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마이크론은 지금 예상 PER이 7배에서 8배 정도예요. 꽤 싸 보이죠? 보통 PER 7배면 와, 싸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라 좋을 때 이익이 발생하고 나쁠 때 적자예요. 그러면 이익이 최대 정점에서는 PER이 자동으로 제일 낮게 보여요. 분모인 이익이 최대니까요. 그러니까 PER 7배가 싸다가 사실은 지금이 이익의 정점이다라는 신호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치의 함정이라고 해요. 화면 차트가 그걸 보여줘요. 이익이 치솟으니까 PER은 오히려 바닥인 거죠. 낮은 PER이 항상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 이게 약세론의 핵심이에요. 정점 신호가 몇 개 더 있어요. 이익률 84.6%가 역사상 높은 수준이고요. 실제로 모닝스타 같은 데는 마이크론 적정가를 850달러로 봐요. 지금 1100달러대보다 한참 아래인 거죠. 여전히 고평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역사를 보면 조금 무서워요. 지난 두 번의 메모리 호황 뒤엔 마이크론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2018년에 54%, 2022년에 50% 빠졌거든요. 그게 메모리 사이클의 바닥이에요.
물론 반론도 있어요. 이번에 AI 수요가 구조적으로 달라서 옛날 사이클이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회사 말대로 빠듯한 수급이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진다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 짓지는 못해요. 사이클 산업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이번엔 다르다인데 가끔은 실제로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른다는 거예요. 정점이 한가운데인지 지금 시점이 딱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고요. 그런데요, 모른다고 끝내면 재미없잖아요. 모르지만 한 번 더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다음 정에서 볼까요? 한 가지 틀을 드릴게요. 메모리는 둘로 쪼개져서 보는 거예요. 하나는 범용 디램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표준품이라 전형적인 사이클을 타고요. 공급이 풀리면 가격이 떨어지죠. 아까 말한 2018년, 2022년 반토막이 다 이 범용 디램 사이클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HBM이랑 코아스예요. HBM은 AI 칩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인데 고객 설계에 묶여 있고 2028년 물량까지 미리 팔렸고 아직 불황은 한 번도 안 겪어봤어요. 코아스는 그걸 붙이는 패키징인데 TSMC가 80% 넘게 사실상 독점해서 할당제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같은 메모리라도 범용 디램은 사이클에 가깝고 HBM 쪽은 조금 더 구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호황에서 어느 쪽 비중이 더 크냐에 따라 사이클이 꺾이는 깊이가 달라질 수 있고요.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정보 교육 목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틀입니다. 그럼 몰가는 어떻게 봤을까요? 여기에서 조금 재밌어요. 실적 발표 다음날 거의 모든 증권사가 목표가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 폭이 천차만별이에요. 서스코 헤나랑 바클레이스는 목표가를 2,000달러로 올렸어요. 강하게 본 거죠. 리덤은 1,650달러, 반대로 골드만삭스는 1,100달러로 올리긴 했는데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했어요. 모닝스타는 더 신중해서 적정가를 850달러로 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발표 후에 팔아라라고 한 데는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논쟁이 회사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는 다들 좋다고 봐요. 논쟁은 이 주가가 앞으로 좋은 걸 이미 얼마나 당겼었냐예요. 컨센서스가 1,300에서 1,400달러 정도인데 1,100부터 2,000까지 2배 가까이 벌어져 있어요. 목표가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아무도 확신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실제로 이렇게 갈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련주도 보도록 할까요? 메모리가 흔들리면 같은 사슬이 같이 흔들려요. 화면에 12개를 정리해 봤어요. 여기에서 조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표 오른쪽이 올해 수익률인데 마이크론이 297%, 하이닉스가 311%, 샌디스크가 781%, 메모리가 시장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데 왼쪽 이번 주간 수익률을 보면요.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크론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주간으로는 제자리고 웨스턴 디지털은 한 주에 21% 빠졌어요. 표에서 플러스는 장비주 어플라이드 하나뿐이에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그 주에 정작 관련주는 다 같이 흔들린 거죠. 올해 주인공이 메모리였는데 그 메모리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린 한 주였던 거고요. 개별 종목 하나하나 보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묶어서 담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ETF가 SOXX예요. 미국 반도체 대표 ETF인데 재밌게도 1위 비중이 마이크론이에요. 9.2%예요. 그 다음이 AMD 7.6%, 엔비디아 6.8%, 인텔 6.2% 순이에요. 비교적 골고루 담는 편이죠. 올해 96% 올랐고 상위 10개 종목 집중도가 60%, 운영보수는 0.34%예요. 메모리부터 장비까지 미국 반도체를 한 번에 담고 싶을 때 보는 ETF고요.
다만 올해 이미 많이 올라서 단기 과열이랑 변동성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SMH예요. 같은 미국 반도체 ETF인데 무게중심이 완전히 달라요. SOXX는 1위가 마이크론 9.2%였잖아요. SMH는 1위가 엔비디아 17.7%예요. SOXX의 거의 2배인 거죠. TSMC도 8.7%로 크게 담고요. 그러니까 SMH는 AI 대장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소수에 집중하는 ETF예요. 그래서 올해 성과가 갈렸어요. SOXX가 96%, SMH가 70% 올랐거든요. 26%포인트 차이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갈렸냐면 올해 메모리가 끌었고 엔비디아는 3%밖에 안 올랐으니까요. 메모리를 더 많이 담는 XOXX가 엔비디아에 집중한 SMH를 앞선 거예요. 올해 주인공은 GPU가 아니라 메모리라는 게 ETF 성과에서도 그대로 나온 거죠. 둘 중 뭐가 맞다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이 다른 걸 알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한국 분들한테 제일 흥미로우실 거예요.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만 모은 ETF예요. 이름이 디램이고요. 삼성 25%, 하이닉스 25%, 마이크론 25%, 이 셋만 합쳐도 75%예요. 한국 메모리 두 대장이랑 미국 마이크론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거죠. 올해 상장 뒤로 159% 올랐어요. 그만큼 메모리 사이클에 통째로 베팅하는 상품이고요. 다만 주의할 게 많아요. 상위 종목 집중도가 93%로 아주 높고 운용 보수도 0.65%로 비싼 편이에요. 스왑이라는 구조를 쓰고 상장한 지 석 달밖에 안 되었고요. 그만큼 변동성도 커요. 길게 묻어두기보다 구조를 알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인 거 아시죠? 마무리 전에 리스크 3가지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이클 리스크예요. 메모리는 가격이 꺾이면 이익이 빨리 줄어요. 지금은 84.6%인 이익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둘째는 변동성이에요. 이번 주만 하루 16%가 오르고 다음날 7%가 빠졌어요. 단기로 들어가면 정말 변동성이 너무너무 심해요. 세 번째, 공급 역습이에요. 지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사상 최대로 증설하고 있어요. 2028년쯤 이 공급이 한꺼번에 풀리면 가격이 꺾일 수 있어요.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단독으로 애플이 중국 메모리 회사 CXMT한테 메모리를 사는 걸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어요. 익명 소식통 6명을 인용했고 애플은 노코멘트였어요. 아직 루머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중국 CXMT가 2026년 신규 증설 1위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저가 출격이 공급 역습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요. 올해 3배나 오른 자리에서 사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좋은 회사랑 좋은 주가는 다른 질문이거든요.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이 뭐였죠? 역사상 가장 좋은 메모리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은 왜 딱 하루만 웃었냐? 답은 사이클이었어요. 시장이 이번 분기를 본 게 아니라 사이클의 다음을 본 거예요. 한쪽엔 현재의 강함이 있어요. 매출 4.5배, 이익률 84.6%, 가이던스 500억. 다른 쪽에는 미래에 의심이 있어요. PER 7배가 정점 이익 때문에 생긴 착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느 쪽도 제가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양쪽 다 진지한 베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시사하는지 다가오는 실적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정들입니다. 첫 번째, 7월 하순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내요. 한국 메모리도 마이크론만큼 좋은지 다시 확인하는 자리예요. 둘째, 9월에 마이크론이 다음 분기 실적을 내요. 이번에 500억이라고 한 가이던스를 제대로 지키는지 보는 거죠.
세 번째, 매달 나오는 딜행 가격이에요. 정점이냐 아니냐 하는 건 결국 가격이 꺾이느냐가 답하거든요. 결국 이번 슈퍼사이클이 오래 갈지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늘어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 조언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하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